용감한 박태일 부장은 동료들을 격려해 가면서 정문을 지나 나 모퉁이를 오른편 쪽으로 돌아섰을 때 보니 골목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비칠 뿐 실크햇의 이 선배 그림자는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속으로 빠져들어갔는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야, 어디로 갔니?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박 부장은 실망을 안 하였다. 자기네들의 가에서 낮까지 따라오는 사이에 이 선배는 벌써 다 모퉁이를 돌아섰나 보구나 하는 하나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 모퉁이를 이편 쪽으로 돌아서서 휘파람을 불면서 한가히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의 산보객을 눈앞에서 보았을 순간 박 부장은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음을 깨달았다. 모자도 안 쓰고 칼라도 없이 흰 와이셔츠 바람으로 양손을 바지 포켓에다 쓸어넣고 이리로 걸어오는 한 산보객이 도중에서 만일 허덕거리면서 달아나고 있는 실크햇의 예복을 입은 수상한 신사를 만났다고 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눈이 둥그레져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저렇게 한가스러이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걸어올리는 만무하리라. 이것이 박 부장의 번개 같은 추리였다. 그때야 그 산보객도 우두커니 서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바람과 같이 옆을 지나가는 경찰들을 멍하니 쳐다본다. 과연 박 부장의 상상대로 다 모퉁이를 돌아서서 막다른 데까지 따라가 보았으나 이 선배는 마술사처럼 없어지고 말았다. 이상한 일이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두 길이나 되는 이 양편 돌담을 넘어갔을 리는 없는데. 하여튼 이제 그 산보객들어 좀 물어보자. 이리하여 박 부장은 아직 우두커니 서서 경찰들이 떠들고 있는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산보객을 여보시오 하고 불렀다. 왜 그러시오? 산보객은 한 발자국 경찰 앞으로 다가서면서 대답하였다. 이제 방금 이리로 실크햇을 쓰고 예복을 입고 단장을 든 수상한 신사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못 보았소? 하고 묻는 말에 실크햇을 쓰고 예복을 입은 신사? 하고 산보객은 또 한 걸음 다가선다. 그리고 외알 안경을 쓴 그때 그 산보객은 달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박 부장의 창황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자네 박태일 군이 아닌가? 하고 의외의 말을 건넸다. 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 뜻하지 않은 인물과 만난 박태일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지금 서울 장안뿐만 아니라 전 조선의 범죄자들을 전율시키며 따라서 그들의 미움을 자기 혼자 차지하고 있는 명탐정 유불란 씨, 그 사람이었던 때문이다. 경찰서에도 소위 저라고 하는 자칭 명탐정이 수두룩한 가운데 박태일은 오직 자기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유불란 씨 이외에는 없다고 믿고 그를 지금까지 사숙해왔던 터이다. 그러한 유불란 씨를 이러한 곳에서 우연히 만난 박태일이었다. 무슨 공명을 이룰 만한 사건이 생겼나 보구만, 응? 하고 묻는 유불란 씨의 말에 실크햇을 쓰고 예복을 입고 아래턱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수상한 신사를 못 보셨습니까? 이제 방금 이리로 쫓겨 들어갔는데. 이제 방금? 네, 그이가 유령이 아닌 이상, 그리고 세상에 과학이라는 것이 있는 이상 선생과 그이와는 이 좁은 골목에서 필연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하하, 군의 말을 듣고 보니 군은 나를 몽유병자로 생각하는 모양이네 그려? 그렇지 않겠나? 내가 졸면서 산보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 이상 사실 그런 사람이 이 골목으로 뛰어들어왔다면 내가 못 볼 리가 없을 텐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선배란 인물이 겨드랑이에 날개를 붙이지 않는 이상 이 수수께끼를 풀 사람은 우리 조선 안에 단 한 사람, 선생님 분이겠죠?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나 군의 말을 들으니
대단히 재미있는 사건 같은데 어디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그리고 웬만하면 내 집으로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씩. 그때야 박태일 부장도 오른편 양옥이 유불란 씨의 댁인 줄 비로소 깨닫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나 곧 서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하하, 사법주인 임경부가 또 활약할 모양이로구만. 그렇습니다. 오늘 밤도 임경부께서 현장을 임검했습니다. 그래서 박태일은 행길에 서서 오늘 밤 명수대 공작 부인의 저택에서 가장 무도회가 열렸고, 도화 역자가 나타나서 공작 부인을 칼로 찌르고 한편 이상한 화가 이선배를 따라오던 도중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하였다. 하, 그랬던가? 글쎄 우리 서울 안에는 아직 실크햇에 모노클을 쓴 댄디는 없을 텐데 하고 이상스러이 생각했더니만. 그런데 선생님은 과학을 믿습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과학을 사랑하지. 그러면 이 선배가, 아니 사람의 힘으로 이와 같은 두 길이나 되는 돌담을 눈 깜빡할 사이에 넘을 수가 있을까요? 못 넘는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면 이 선배라는 인물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 귀신이 걸어 다니는 것을 구는 보았는가? 그러면 이 이상야릇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즉 우리들 탐정으로서의 연구 대상이다. 음, 괴상한 일이로군. 그러면 이 좁은 골목에서 유령처럼 사라진 이 선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박군도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구만. 그것을 곧 이 자리에서 대답할 자격을 가진 이는 탐정이 아니고 신이거든. 셜록 홈즈가 어떤 곤란한 사건에 당면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쯤은 군도 잘 알 것이 아닌가. 하룻밤에 담배를 20감이나 피우고 커피를 30잔이나 마시고 고슴도치처럼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다. 군도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서 담배 10갑만 피워보게. 그러면 유령 이 선배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릴지도 모를 테니까. 하여튼 이 공작부인 살해 미수 사건은 대단히 재밌는 사건이다. 대체 동서고금을 통하여 무척 무섭고 무척 흥미있는 사건은 거의 전부가 처음에는 신비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법이거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는 넘겨다 볼 수 없는 유령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공작 부인 살해 미수 사건만 봐도 두 가지의 신비로운 점이 있어. 한 가지는 도화 역자의 신비요, 또 한 가지는 이 선배의 신비다. 하여튼 돌아가서 임경부에게 보고를 잘 해보게. 그가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는가. 그럼 후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이러하여 근방 일대를 이리저리 수색하고 있던 동료를 불러가지고 유불란 씨의 정문 앞에서 헤어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설인정 중앙아파트로 김수희를 찾아갔던 임경부 일행이 좋지 못한 안색으로 박태일 부장을 맞이하였다. 박군, 어떻게 되었는가? 임경부는 박태일을 보자마자 성급히 물었다. 박태일은 실로 상상하지 못할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고 이 선배 추격 전의 전말을 세세히 보고하였다. 이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까? 임경부는 한층 더 이 사건의 신비성과 정체 모를 악마의 촉수를 전신에 느끼고 부르르 떨었다. 그래, 유불란 군의 의견은 하룻밤에 담배 10갑만 태우면 이 선배에 대한 신비의 껍질이 벗어지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 셜록 홈즈는 하룻밤에 담배 20갑을 피우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답니다. 유불란이 어느새 이 사건에 등장하였다는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임경부는 벌써 기분이 상했던 터이라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쳤다. 이 바보야! 셜록 홈즈는 소설 속의 인물이야. 공작 부인의 살해 미수 사건은 현실 문제가 아닌가?
네, 저는 다만 유불란 씨의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박태일 부장은 일상 임경부가 민가탐정 유불란 씨에게 질투와 시기와 마음을 품고 잘잘못은 하여튼 그를 항상 힐난하고자 하는 임경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속으로는 픽하고 웃으면서도 태도만은 공손하였다. 그때 한 사람의 경찰이 또 경찰부 감정과로 보냈던 단도, 공작 부인을 찌른 흉기가 감정되었다는 보고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단도에는 아무런 지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문을 인멸시킬 셈으로 범인은 처음부터 무슨 헝겊 같은 것으로 단도를 쌓아 쥐었다고 한다. 임경부는 보고서를 구겨진 채 한참 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잠자코 앉았더니 돌연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하여튼 이상한 일이다. 으, 이 선배와 김수일이 둘 다 가짜 화가야. 그리고 이 선배가 자취를 감춘 태평동 골목과 김수일이 유숙하고 있는 설인정 중앙 아파트는 말하자면 엎드리면 코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일치일까? 하고 부르짖었다.